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스토킹 혐의로 체포된 20대 남성이 법원에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습니다. 남성은 다시 스토킹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0대 남성이 혼자 사는 7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났다 체포됐습니다. 여성은 모친의 친구였습니다. 길거리에서 30대 남성이 교제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남성은 여성이 결혼 요구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 독립 채널에 오늘 오후에 저희가 이 세 분의 소시적 정말 한창 때 사진을 올려드렸습니다. 반응이 정말 폭발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요? 예. 아, 좋습니다. 예. 약간 그 똑같아. 폭주종 느낌이던데요? 아, 그건 오토바이. 아니고요. 오토바이인데 어릴 때니까. 몇 살 때? 아주 어릴 때입니다. 아주 어릴 때 몇 살 때? 7, 8세? 7, 6세 그 정도고 그 오토바이는 남의 오토바이입니다. 그렇군요. 예. 몇 살 때? 20대 중반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브릿지가 유행했거든요. 브릿지 하나 딱 엮고 깃빡 올려가지고. 난 말이야 착한 사람이야. 뭐. 또, 자, 팀장님, 그 몇 살 때? 아, 그건 이제 제가 탱크부대에 조성술 있을 때 아, 땡크 그날 크리스마스 날인데 제가 찍은 거예요. 그만 우통을 벗고. 근데 그걸 올리셨더라고요. 그럼. 네. 그 추운 겨울. 그런데 우통을 벗었죠. 와 역시 열이 형 많았어. 역시 형님이다. 네. 자, 도대체 얘네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시면요. 유튜브 사건 반장 독립 채널 가셔가지고 직접 눈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아이, 오늘도 빨리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늘 혹시 차 갖고 나가셨다가 이 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에 걸리신 분 없으신가요? 오늘부터 경찰이 집중 단속 들어갔습니다. 보행자가 건널 때는 당연히 서야죠. 문제는 건너려고 할 때인데 이제는 그때도 딱 스톱해야 합니다. 이거 걸리면 범칙금 최대 7만 원. 물론 뒤에서 또 급한 사람들, 빵빵거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무시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무지한 겁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이자연 기자, 박지훈 변호사,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팀장,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제가 사연을 좀 적어왔습니다. 아, 요즘 노안이 와가지고 말이죠. 자, 인터넷 잘 못해서 댓글 달고 싶어도 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하신 대구 따띠 할매 서정민님. 아이고, 맞습니다. 자, 동시간대 다른 채널 애청자였는데 사반으로 귀순했어요 하신 최현숙님. 잘하셨습니다. 자, 거제에서 식당 합니다. 주방에 유튜브 틀어놓고 일하는데 원보 씨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가끔 주문을 놓쳐요 하신 키키모모님. 아우, 죄송하고요. 자, 미국 워싱턴주 올림피아에 삽니다. 사반 중독돼서 전화 끊을 때 뾰로롱 해요 하신 미나 데이브스님.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예. 자, 여기는 아르헨티나 울 엄마 최미자 여사랑 인사드립니다 하신 곽윤미님. 아들 비승이가 엄마 저 프로 예능이야 하고 묻네요 하신 오렌지 린님. 비승아 예능 맞아. 자, 박진영 이후 25년 만에 사반 보면서 덕질합니다 하신 장시우님. 새벽바람 맞으면서 택배 일을 하는 제게 안식처가 돼주고 있습니다 하신 리버하님. 그리고 박애진님, 일본의 JK님, 박민선님, 그리고 은영님, 이주님, 조희정님, 박성용님, 김예리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의 육반.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구독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자, 별걸 다 훔치는 밤손님. 이번엔 먹튀가 아니고요. 차튀, 택튀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보시죠. 자, 냉동 탑차 옆에서 서성이는 저 남성. 후드티에 모자까지 썼습니다. 잘 보면 이중으로 완전 무장. 딱 봐도 수상하죠. 그런데 차문이 열리네. 쉽게. 내 차인 듯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차 출발. 이 남자는 도둑놈, 차튀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것도 탑차를 훔칩니까, 우리나라에서? 네, 지난 9일 전라북도 군산시 아이스크림 도매 물류 창고에서 냉동 탑차를 도난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 사건 발생은 9일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이날은 회사 휴무일이었는데요. 이 범인이 회사 차량 7대의 문을 하나씩 열어보다가 그중에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 선을 뽑고 이 차량과 함께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CCTV 속 범인을 살펴보면 검은 옷에 나이키 운동화를 착용한 상태였고 여기에 모자와 장갑까지 착용한 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도난된 탑차 안에는요. 600~700만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어허. 이 회사 인근에 인가가 있기는 한데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기는 어려운 장소에 있고요. 또 이 사장이 회사 옆 자택에 들어간 직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 뭔가 동선을 공유한 공범이 있지 않았나 하고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찰에 신고했고 도난 차량은 알림이 등록되어서 전국 수배 중입니다. 수배가 됐다면 곧 잡히겠네요. 자, 택배만큼은 건들지 않는다는 국룰을 위반한 택튀 보시죠. 자, 저 회색 남성 주목. 자, 휴대폰을 보면서 한참을 우두커니. 자, 주변 한번 쓱 이렇게 살피더니 나 떨고 있니 하듯 다리까지 덜덜덜덜 가게에 누구 없나 하면서 또 저렇게 안쪽으로 훅 보더니 가게 앞에 놓인 택배를 집어들고 오늘도 득템 품에 안고 집에 갑니다. 자, 자전거 도둑은 있어도 택배 도둑은 없다는 그 신뢰를 깨버린 자입니다, 저자. 예? 그렇습니다. 11일 한 커뮤니티에 택배 물건 훔쳐간 도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내용은 뭐냐면 7일 날 그 인천 부평구 이신동에 있는 가게 앞에 택배가 배달됐습니다. 택배 안에 뭐가 있었느냐? 스피커가 있었는데 그 스피커를 저 도둑놈이 훔쳐간 거예요. 어떻게 훔쳐갔느냐? 그 새벽 버스 정류장하고 어슬렁거리다가 딱 보니까는 택배 물건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쑥 주변을 보고 가게도 보니까 아무도 없어. 살짝 훔쳐갔습니다. 갔는데 당연히 주인은 신고를 했겠죠. 신고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게 앞에서부터 그 먼 군부대까지 CCTV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범인이 움직이는 그 동선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참 뭐 피해 호소하고 못 찾을 거라 얘기하겠지만 대한민국 경찰이 만약에 저 훔쳐간 걸 동선 거기는 없다 하더라도 추적하면은 저는 검거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견주님 어떡할까요? 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강아지들의 이 돌발 행동 영상 준비했는데요. 지금 보시죠. 자, 녹색 신호 받고 불박차 잘 달립니다. 문제 없겠죠? 문제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택시가 끼꽝! 아이고, 지금 빨리 지나가고 뭐야 이거? 자, 뾰로롱 하면서 강아지가 지나갔어요. 이 솔직히 택시 기사님 욕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보니까 칭찬합니다. 예? 개를 살렸어요. 그나저나 이 견주는 어디 갔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조금 더 앞뒤를 좀 더 들여다보면 지금 강아지를 뛰어갈 때 그 강아지 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이 횡단보도 앞으로 오는 거예요. 딱 왔는데 그러면 강아지가 서야 되는데 강아지만 횡단보도로 냅다 달리게 되는 거죠. 택시 운전자 사실 저 정도 상황이면 그냥 강아지를 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택시 운전자 강아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뒤에 있는 차가 안전거리가 미확보되는 바람에 뒤에 있는 차가 앞에 있는 택시를 충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뒤에서 있는 충격 때문에 앞에 있는 손님이 탔대요. 81세 할머니가 탔는데 아이고야. 할머니가 좀 다치시고 기사도 다쳤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강아지의 문제와 견주의 문제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진짜 이거 부모님이 보시면 제가 아까 초등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초등학생이 강아지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다가 초등학생도 혹시 다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무조건 강아지는 제발 건 좀 달고 바깥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이어갑니다. 자, 흰색 차를 주목했어요. 지금 못 들어갔어요. 양입니다. 양이가 안으로 그냥 쓱 들어갔어요. 자, 그러자 강아지들 하나, 둘, 셋, 네 마리, 네 마리가 막 꼬리 흔들면서 지금 그 양이 찾겠다고 주변을 감싸고 지금 실력 행사를 나서고 있는데 본이 새 들어갔나 냄새가 나니까 아이고 얘는 또 바퀴를 뜯고 범퍼를 뜯고 있네 지금. 야, 양이 지금 이 안에서 얼마나 막 오돌오돌 떨고 있을까 무서워서. 자, 팀장님. 세상에 근데 아이고 세상에 이거 봐. 개들이 세상에 이렇게 해놨네 이거. 그렇습니다. 그 개들이 사실은 그 양이 고양이를 쫓아가다가 고양이가 본일적으로 도망가니까 저걸 잡기 위해서 네 마리가 지금 개란다. 차를 물어뜯었어요. 아니 개들이 풀을 먹습니다. 근데 그 차를 뜯어먹는 건 아닌데 차를 물어뜯으니까 난감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저걸 자차로 처리해야 될까? 아니면은 이거
그 강아지들 주인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해배상도 청구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들깨 같아요. 들깨는 아니고 유기견이겠죠. 유기견? 들깨까지는 아하. 안 갔더라도 어떻든 간에 그 피해자 차주는 한 40만 원 정도 들여서 이제 차를 고쳤는데 그 아침에 이제 보니까 고양이 숨었나 봤더니 브레스를 싹 열어봤더니 고양이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어떻게 됐어요? 강아지가 지키고 있다가 강아지가 갔어요? 그럼 당연히 고양이도 도망가죠. 그럼 있을 필요가 없죠. 아니 난또 뭐 물고 가는 줄 알고 나 아니, 깜짝 놀랐잖아. 어쨌든 고양이도 살고 강아지는 도망갔지만 예. 주인 입장에서는 피해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제 아, 보험 처리도 그러니까. 안 되고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분은 뭘 생각했느냐? 예. 쿨한 분이에요. 어차피 내가 액땜을 한 거다. 더 큰 사고 날 거를 40만 원으로 퉁 쳤으니까 뭐 그걸로 안심했다. 이분 참 쿨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 연락해서 자차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또 이어갈게요. 맨땅 헤딩 가수 그 후입니다. 한 대학 축제에서 가수가 이 관객석에 다이빙을 했습니다. 영상 아이고. 보고 가시죠. 자, 무대 위 이 남성, Are you ready? Put your hands up. 관중들 향해서 몸을 던집니다. 자, 그런데 얘 어디 갔어? 가수 어디 갔어? 원래는 받아줘야 하는데 알고 봤더니 맨땅에 헤딩. 다치지 않았나 모르겠는데. 그런데 나 괜찮아. 하트 뿅뿅 합니다. 자, 이 기자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난 7일 한 대학 축제에 초청된 래퍼 Uneducated Kid의 무대 영상이었는데요. 이날 이 캠퍼스를 찾은 래퍼 Uneducated Kid는 공연 중 즐거움이 최고조에 달한 듯 관객석을 향해 몸을 던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객석에 서서 무대를 즐기던 관객들은 양팔을 번쩍 들고 점프에 다이빙하는 이 Uneducated Kid를 받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그만 놓치고 말았다는데요. 일부 관객은 몸을 던진 그를 피해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결국 이렇게 맨땅에 헤딩을 한 격으로 떨어진 Uneducated Kid는 관객들의 걱정과 달리 다행히 부상 없이 곧바로 일어났고 손으로 하트를 만들면서 괜찮다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래퍼는 경호원에게 안겨서 관객석에서 빠져나와 무대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름이 좀 어렵다, 그죠? 네, 저는 못할 자, 것 그런데 말이죠. 저럴 때는 딱 떨어졌어. 네. 아파도 아픈 티를 내면 안 되잖아요. 창피하니까. 저게 근데 사실은 쿨하게. 관객들하고 뭔가 호흡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뛰어드는 거는 뭐 본 건 있는 거죠. 옛날에 이제 많은 유명 가수들 해외에 저런 게 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약간 조금 언질해야 돼요. 뜁니다. 어. 런 이렇게 어. 하고 했으면 또 관객들이 뭔가 알면서 이제 챙가래 받듯이 받아주거든요. 전혀 지 혼자 뛰어버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헤딩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본인이 이제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그 와중에 휴대전화가 하나 파손했다고 합니다. 저렇게 뛰어드니까 피하다가 휴대전화 놓쳐가지고 파손이 됐는데 또 이 래퍼가 예. 그거 물어주겠다. 수리 비용 영수증 갖고 와라. 그래서 그 물어주면서 그래도 좀 좋게 끝났다고 합니다. 예. 저게 부서진 핸드폰이고 예, 저 휴대폰입니다. 예. 저거를 보상해주겠다고. 그래서 저건 뛰어드는 거는 조금 모양새 안 좋았는데 누리꾼들한테 그래도 좀 호감을 샀다라고 하네요. 멋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이어갈게요. 소개팅 후 정산 해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죠? 네, 이 소개팅 후에 소개팅남으로부터 더치페이 요청이 왔다는 글쓴이의 사연인데요. 이 글쓴이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남성과 소개팅을 하게 됐는데 이 첫 만남에 술을 마실 정도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이후 만취 상태로 헤어졌는데 10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이 소개팅남으로부터 음식값 더치페이 하자 이런 요청 알림이 온 거예요. 이 글쓴이는 나는 분위기가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내 착각이었나 싶어서 실망하고 돈을 송금을 했고요. 그런데 이 남성은 그 다음 날에도 계속 만남을 갖자면서 이렇게 글쓴이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다고 합니다. 이 소개팅이 끝난 뒤에 상대가 더치페이를 요구하면 암묵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시로 알고 있었는데 이 자꾸 남성이 또 데이트 신청은 하니까 이게 호감의 표시인지 헷갈린다며 연애 고수들에게 조언을 구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딱 만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카톡 정산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게 딱 날라와서 야 더치페이 하자는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얘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면서 헷갈린 거예요 지금. 자, 기다리고 기다렸던 푸처 핸즈업 타임. 너도 좋았다면서 같이 즐겼으면 더치페이 할 수 있잖아. 그게 왜 황당해? 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카카오 정산하기가 뭐니? 계산할 때 말하든가. 그리고 첫 만남 정도에선 남자가 낼 수 있잖아, 손. 남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누구든지 낼 수 있잖아. 또 이렇게 또 멋진 아니, 멋진 게 아니고 예의 저는 사실 더치페이 그걸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는데 다음에는 해도 되죠. 뭐 연인이 돼서 근데 첫 장소에서 그러면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내가 상당히 좀 상황이 안 좋고 이러니까 각자 나눠서 먹읍시다. 커피 이거 그대로 계산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데이트 신청한다. 글쎄요, 저하고 좀 세대가 안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 우리 편이잖아. 뭘 우리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손 들었을 때 들어야 되잖아. 들었잖아요. 그거 들었잖아요. 아니 아까 처음에 들었잖아. X 들었잖아요. 그때 X 들으셨어요. 뭐 시비를 거십니까? 예. 화가 날라 그래요 지금. 예. 보면. 아 진짜. 예. 지금 우리 채팅창에서는 너무 빨리 올라가서 제가 놓쳤는데 여기 패널들 좀 짜증나. 약간 인기 관리하려고 그래. 막 아니 지금 인기 그러세요? 관리가 아니에요. 진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저희는. 2회, 3회 데이트 때부터는 몰라도 1회 데이트의 어떤 불문율 같은 저희는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아니 예. 처음에 좋았잖아요. 좋아서 그냥 뭐 음식도 먹고 유흥도 좀 즐기고 그리고 헤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암묵적인 거는 그냥 계산했는 건 내가 계산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사후에 정산하자 그러면 그거는 배신이지. 아니 처음부터 그냥 아까 우리 조 변호사님 말씀대로 우리 엠빵 하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n분의 1로 아유 방송 좀. n분의 1로 나누자. 아이고, 승현님 페널티 하나, 옐로 카드. 진짜. 예, 그 각각 나누어서 내자 이렇게 되면 몰라도 사후에 정산을 요청하는 건 아니죠. 우리 은배 팀장님은 저기 예. 소개팅 같은 경우에 소개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성분을 남성이 되는 거 우리 옛날 상식이 맞고 여성뿐만 아니라 소개해준 분도 저 같은 경우는 식사를 대접을 하죠. 요즘 세대는 모르는데 옛날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이 실제로 남성이 뭐 내라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사회 상규상 그랬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포항 사시는 태준이 엄마 안현지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이 태준이가 오윤성 교수님 팬이라고요. 그런데 이 태준이가 몸이 많이 좀 불편한 친구라고 하셨어요. 맨날 누워 있다가도 사건 반장에서 어쩌다가 오 교수님이 웃는 모습을 보면 자기도 따라 웃는다고 합니다. 이 사연을 제가 오늘 오 교수님께 말씀드렸더니 이 방송하는 보람을 느끼신다면서 안 여사님 그리고 태준이 힘내시라고 전해달라 하십니다. 활성 비타민을 알아? 먹으면 바로 빡 흡수가 쏙쏙 온몸에 쫙 피로가 싹 힘이 아로나민 골드 대세는 활성이야. 피부엔 늘 바라기만 하면서 넌 피부에 뭐 해줬니? 세상에 공짜 피부는 없어. 이 피부 내가 만든 거야. 에버콜라겐. 스토킹 혐의로 체포된 2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습니다. 남성은 다시 스토킹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의 기막힌 행각을 파헤쳐봅니다. 자, 이 사건 다들 좀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었죠. 일단 사건 내용부터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네, 지난달 경남 진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었는데요. 이 당시 이 남성은 다세대 주택 가스 배관을 타고 2층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이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말에 이 집에 무단 침입해서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행까지 이어간 사건이었는데요. 심지어 이 남성은 범행 1시간 전쯤에 경찰로부터 당신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까지 받은 상황이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하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자, 저 일이 있은 직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어요. 그렇죠. 배관까지 타고 올라갔는데 기각을 했어. 납득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여성한테 이제 위해를 가했고요. 여성이 이제 휴대전화 뺏기기 직전에 경찰에 112를 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위급 상황이 전달이 됐고 이게 코드 제로라 그래요. 코드 제로는 신고 대응 메뉴 중에 가장 최강력, 강도, 강력 사건이 일어났을 제일 때 긴급한 상황이죠. 그렇죠, 긴급 상황.
발령이 되고 현장에 경찰관 7명이 출동이 돼서 남성을 체포를 했습니다. 또 더군다나 지금 뭐 이런 어떤 스토킹 경고도 있었지만 이전에 폭력 전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과도 있는데 체포를 했고 나중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은 당시에는 기각이 됐었습니다. 이야, 기각이 됐다. 그럼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이럴 줄 몰랐나입니다. 팀장님 일단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역시나 그렇습니다. 9월 21일 날 사실 경찰에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는 증거 인멸 우려 없다, 도주 우려 없다, 재범 아니면 범의 경중을 따라서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을 했기 때문에 이 남자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이제 배가 나온 상태예요. 나 불구속 됐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SNS를 통해서 70여 차례 전화도 하고 문자를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거는 끝이 아닙니다. 10월 10일 날에는 그 여친의 식당을 찾아가서 행패를 부렸는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이라든지 다른 명령을 쌍그리 무시해 버리고 나는 불구속 됐으니까 내 멋대로 하겠어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벌명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요. 일단은 이렇게 사건이 커지다 보니까 다시 구속이 됐고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이자는 과연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잠깐 보고 가시죠. 피해 여성에게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왜 계속 연락했나요? 좋게 마무리죠. 또다시 찾아갔던 이유가 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좋게 마무리 짓고 싶어서. 연락을 계속하면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 실질 심사가 지금 보신 것처럼 있었고 조금 전에 구속이 됐습니다. 승 의원님. 네네. 사실 지금 모습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의기소침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사실 스토커들을 보면 스토커가 자신 있는 거는 자기가 스토킹을 하는 상대방에게는 자신이 있어요. 하지만 국가공권력이 딱 출동하잖아요. 딱 출동해서 당신 왜 그러셨어요? 다시는 안 찾아갈 거죠? 그러면 그 앞에서는 바로 그러게 합니다. 절대로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연락 안 하실 거죠? 예, 절대로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분명히 발생하면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국가공권력에는 굉장히 정중하고 굉장히 반듯하게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또 스토커의 특징이에요. 제가 오늘 국회에서도 발표를 하고 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스토커가 이야기하는 대로 경찰관들이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했다시피 이미 과거에도 폭력 전과가 있고 수십 번 스토커를 했는 사람이 지금 당장 경찰 앞에서 나 스토커하지 않겠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거는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이런 형태의 어떤 진술을 듣고 재범 위험성이 없구나라고 판단하는 것은 스토킹 범죄의 특징을 모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사건으로 좀 돌아가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뭐다 하더라도 이미 스토커들 보셨잖아요. 영상. 배관을 타고 올라갈 정도의 스토커라면 이미 눈이 돌아간 상황입니다. 경찰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짓을 했다면 이미 눈이 돌아간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법원의 기준이 딱 두 가지예요. 이 법상으로 형사소송법상에 도주 우려, 증거 인멸의 우려. 사실은 스토킹 범죄 본인이 얘기한다면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사건 반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영장을 발부할 때, 영장을 심사할 때 법원은 좀 고려를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도주 우려는 없을 수 있지만 100% 지금 얘기는 했던 것처럼 배관까지 타고 가서 피해자한테 지금 위해를 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박 변호사님, 배관까지 타는 인간이 도망을 못 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고려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사건만 보고 그리고 도주 우려 없구나. 증거인멸 더 이상 없구나. 이렇게 판단했던 아쉬움이 있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또 큰 범죄로 갈 가능성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이자를 위해서도 신병을 따로 이렇게 확보를 해놓는 게 이자를 위해서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이건 인권 침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까지 지금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거. 도대체 어떻게 알고 그 여성이 피해자가 있는 식당을
찾아갔느냐? 그러니까 이 남성이 지금 불구속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으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이 피해자는 거주지를 옮겨서 숨어 다니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스마트폰에 서로의 폰에 커플용 위치 추적 어플을 설치를 해뒀었던 겁니다. 아하. 이 경찰 말로는 이 남성이 여성에게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톡을 보내도 안 받고 이러니까 위치 추적 어플을 이용해서 이 여성이 식사하고 있는 곳에 찾아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구속은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 박 변호사님. 이게 진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죠. 이번에는 사실 구속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은 사건 반장이나 언론의 어떤 언론 보도 때문이에요. 보도 때문에 했을 것 같아요. 판사의 100%입니다. 예전 기준이나 마인드면 또 기각됐거나 아니면 영장이 발부 안 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기본적으로 스토킹 처벌법에 보면 이 잠정 조치 사호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치장에 입감을 할 수 있는 거. 이게 거의 쓰질 않는데 이 사람이 좀 심각하다고 경찰이 판단됐으니까 구속 영장도 청구하고 혹시나 이게 안 되면 유치장에 좀 입감을 시켜달라. 이 조치까지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는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자, 승희 의원님, 제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진짜 이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 볼 때마다 정말 속이 뒤집어지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판사 너희들 문제라도 정말 너희 가족의 문제라도 이렇게 안이하게 판단할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게 되게 감정적인 그냥 얘기 같지만 이보다 더 설득력 있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맞죠. 뭐 피해자의 가족과 국민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판사가 왜 이렇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까라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것도 정말 죄송한데 내일 뭐 제가 갖고 있는 그 글쓰기의 제목 중에 하나인데 왜 구속영장 아니면 구속영장 발부 기각이 이렇게 어려울까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한번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한 6개월 정도 이 사람이 구속돼서 재판받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판사는 머뭇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속영장의 허들을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구속 딱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보정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하든 아니면 그다음에 보석을 하든 이런 형태로 간다면 법원도 신뢰를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속하고 그다음 단계에서 보석 아니면 피의자 보정금 납입 조건부 석방 이런 걸로 좀 풀어주자. 처음부터 구속 안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구속을 쉽게 하되 풀어주는 방법을 넓게 가자. 이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이자연 기자가 위치 추적 앱 그걸 보고 이제 찾아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위치 추적 앱을 사귀는 단계에서부터 미리 깔아놨다는 것부터가 일단 조짐이 있었던 것이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위치 추적 앱 같은 경우에 저도 쓴 적이 있거든요. 같이 두 개가 있으면 서로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럼 위치 추적이 되는 건데 이 피해자분은 그 위치 추적 앱만 삭제하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동의했던 거를 철회를 하든지 아니면 회원 탈퇴를 하게 되면은 그게 사라지는데 회원 탈퇴도 안 하고 그 위치 추적 그 동의를 철회를 안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기는 삭제했지만 핸드폰 남성은 위치를 알게 되는 거죠. 그거 찾아갔던 거예요. 앞으로는 회원 탈퇴를 하시든지 위치 추적을 한 거를 회원을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말이죠. 제가 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그 인권 좋습니다. 이 말씀 꼭 하나 드릴게요. 제가 여기 지금 칠판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가족 여러분들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세요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정말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좀 바꿔보고 싶어서 정말 100만 구독 전 그렇게 되면 말이죠. 그 힘으로 좀 이런 불합리한 이런 상황들 좀 개선해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힘으로. 예? 100만이 모이면 그게 어마어마한 힘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저희가 그냥 방송에서만 언제 왜 이럽니까? 이렇게 한탄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승현님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국회에 가서도 계속 법 바꾸자고 강의를 하시는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 10일 경찰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사흘째 사촌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였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선 집안에서 발견한 건 이미 사망한 여성이었습니다. 타살로 보이는 여성의 집에서 사라진 건 현금 7만 5천 원뿐이었는데요. 도대체 누가 혼자 사는 7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걸까요?
자, 이게 지난 10일에 있었던 살인 사건이네요. 네, 이 언니가 사흘째 연락이 안 된다. 이런 사촌 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에 가보니까요. 이 70대 여성이 숨져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피해자의 집에서 사라진 건 현금 7만 5천 원 뿐이었습니다. 또한 발견 당시에 이 피해 여성에게는 다수의 자상이 있었고요. 또 주변에 혈흔이 있어서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차량을 특정을 했습니다. 이 추적 끝에 경찰은 50대 남성을 경기도 안양 일대에서 체포했습니다. 11일 강도 살인 혐의로 입건해서 현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그래서 예. 이 남성 정체가 뭐였습니까? 자, 이 남성, 이 숨진 여성의 지인의 아들입니다. 예, 사실은 그 소개로 이제 알게 되긴 했는데 이 남성이 이 어머니 소개로 이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에 지난 8일에 혼자 살고 있는 이 집에 이제 흉기를 들고 침입을 했고요. 살해를 했는데 살해 동기는 뭐냐면 본인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자금이 좀 없어서 이걸 충당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빌리려고 했는데 그것을 주지 않고 신랑이 끝에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 범인 바로 피해자의 수십 년 지기의 아들이었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 친구, 나한테도 어머니 아닙니까? 살해했어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엄마에게 말하겠다. 이 말이 어떤 트리거가 됐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피의자가 사실은 1,500만 원을 빌리려고 몇 번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못 만났는데 엄마 친구에게. 엄마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랬었는데 돈을 이제 안 빌려준 거죠. 그날도 이제 당일날도 가가지고 돈 얘기를 하다가 안 빌려주면서 뭐라 하겠냐면 너 잠깐만 그러면 엄마한테 말할 거야. 이 말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본인이 이제 욱해서 우발적으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이 사망하신 뒤에 사체를 우리가 검시하는 거하고 부검하가 있는데요. 검시는 외관을 보는 거거든요. 검시를 했더니 머리에 등기를 맞은 상처가 있고 또 그리고 목 부위에도 날카로운 흉기로 여러 차례 찌는 상처가 발견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의자는 내가 보기에도 정말로 그냥 일반 유반일 것보다는 죽이려고 마음먹고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이죠. 승현님, 네. 엄마 친구를 살해한 겁니다. 승현님, 어머님의 친구분한테 뭐라고 표현하세요? 어머니.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예? 뭐 저희 어머님의 친구는 저한테는 똑같은 어머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돈을 빌리러 가서 돈이 없다 그러면 진짜 빌고 아니면 은행에서 빌리든지 다른 친구들한테 빌려야지. 이분이 돈이 없다라고 하고 당연히 너희 어머니에게 혹시 이런 행동하면 내가 알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격분해서 방금 우리 경감님이 말씀 주신 대로 동기와 흉기를 통해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겠다면 저는 굉장히 좀 죄질이 좋지 않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이고, 자기 수십 년 지기 친구 아들 한테 돈도 좀 빌려줄 수도 있지 뭐 뭘 그렇게 야박하게 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게. 이전에도 좀 부채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사람이 직접 빌린 게 아니고 어머니죠. 어머니가 자신의 친구한테 아들에게 돈이 좀 필요하다면서 500만 원을 빌렸다고 하고요. 이자를 근근히 이제 갚아왔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드러난 거는 지금 1,500만 빌려달라, 또 500만 원 빌리고 이자 갚는 부분 이 정도지만 살해 사건은 동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 말고 이 두 사람 간에 아니면 또 어머니 관계 어떤 그 분쟁 이 부분이 이제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들으셨잖아요. 500만 원을 그러니까 이 피해자 입장에서 숨진 고인 입장에서는 500만 원을 친구 아들에게 빌려줬어. 그런데 이자만 일단 받고 있는데 이거 돌려받을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1,500만 원을 또 빌려달라고 하니 빌려줄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 저도 이제 사건 반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정도만 딱 들어도 대강의 그림이 그려져요. 자, 이 남성 어쨌든 경찰에 체포는 됐죠. 네, 이 사건이 벌어진 건 광주광역시인데요. 근데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차량을 이용해서 경기도 안양까지 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은 도주에 이용한 차종을 특정해가지고 수사에 나섰고요. 또 휴대전화 통신기지국 조회 등을 통해서 수사를 벌여서 이 경기도 안양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팀장님, 광주에서
그러니까 광주 광역시에서 경기도 안양까지 도주를 했다. 이 동선이 엄청 긴데 그죠. 작정을 했네요. 그러니까 홧김에 우발적이 아니고 이제 경찰을 수색하면서 계획된 범죄가 아닌가 본 이유가 뭐냐면 피해자를 지변에서 한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들어가는 걸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범행을 했어요. 범행을 한 뒤에 자기 입었던 옷에 범행 흔적이 나오니까 옷을 갈아 입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차가 아닌 가족명의 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어요. 나가고 다시 또 집에 갔어요. 자택에 가가지고 다시 또 옷을 갈아 입었습니다. 갈아 입은 다음에 아까 말씀한 경기도 안양으로 도주했기 때문에 본인이 범행을 한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2번씩이나 옷을 갈아입고 기다렸기 때문에 이거는 계획된 범행이라고 경찰은 보고 있는 거죠. 예. 자, 지금 누렁이님이 딱 그 말씀하시네. 그 도망갔을 때 타고 갔던 차 팔면 1,500만 원 나오지 않겠냐고. 자, 승현님. 그런데 네. 이 사건이 정말 너무너무 참담한 것이 그 피해자를 살해하고 훔쳐갔다는 돈의 액수잖아요. 아까 저희들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7만 5천 원이 전부였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7만 5천 원이 아니고 더 많은 돈을 훔칠 수 있고 또 빼앗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사실 이 돌아가신 분이 70대세요. 그러면 주위의 많은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연약한 피해자, 자기의 어떤 말을 강하게 했을 때 그분이 겁을 먹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자기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으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는 대상이 아니었냐. 그래서 빌리다가 안 되면 빼앗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방금 경감님 주신 대로 여러 가지의 계획적인 범행 정황이 보이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결국 살해 후에 7만 5천 원을 훔쳐 나왔지만 저 남성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한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중한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 그 미래는 완전히 다 지워졌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2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3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길거리에서 30대 남성이 교제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남성은 여성이 결혼 요구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의 전말을 따라가 봅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 사건 좀 같이 좀 주목 좀 해주십시오. 지하철역 인근 대로변에서 한 남성이 연인을 폭행하는 사건이었는데 영상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이 기자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네. 영상 보여주시죠. 예. 지금 나가는 영상 보시면요. 남녀가 길을 걷고 있는데 연인 사이입니다. 그런데 대화 도중에 남성이 갑자기 저렇게 우산을 바닥으로 획 내팽개치더니 이렇게 밀어붙이는 모습입니다. 길을 지나가는 듯 하다가 건물 입구 쪽으로 여성을 밀쳐 쓰러뜨리고 머리가 문에 부딪힐 정도로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이어서 여성을 문에 던지다시피 하더니만요. 네, 머리를 잡아. 앞서 나왔던 장면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네요, 지금. 예, 이렇게 문에 머리를 밀어붙이더니요. 건물 결국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는 장면도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이러더니 머리를 잡아 끌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건물 내부에서 한 행인이 남성을 말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남성은 말리는 행인을 돌려보내고 여성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때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여성은 겁에 질린 것처럼 한 자리에 계속 서 있고 잠시 뒤에 경찰이 도착하는 왔네. 모습까지 보입니다. 팀장님, 제가 이 영상을 이제 들어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 저는 이게 딱 보는 순간 지난해 7월 그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그 황혜진 씨 폭행 살인 사건. 네네네. 그 오버랩이 됐어요. 왜냐면은 그 장면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저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막 바닥에 질질 끌고 갑니다. 예? 저 내용이 보면 지난 9일 밤입니다. 11시 반이니까 밤 늦었어요. 그 시간에 관악구 서울대 입구역 그 도로상에서 그런 건데요. 아마 그 남성이 여성을 때릴 때 보면 보다시피 그 팔꿈치로 때리기도 하고 머리 잡아 끌고 강하게 밀고 했지 않습니까? 저렇게 하니까는 지나가던 행인이 보고 신고를 했던 거예요. 예. 남성이 여자를 끌고 가면서 폭행한다고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혈정 한 3분 만에 출동했는데 저 남성도 3분 동안 때렸다는 거예요. 출동을 했는데 와보니까 피해자도 없고 가해자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수색도 하고 CCTV를 확인했는데 저 가해자가 사실은 그 근방을 좀 배회했나 봐요. 배회하니까는 현장에서 체포를 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범행으로 쫓기고 있거나 아니면 범행 직후이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던 것이죠. 자, 두 사람이요. 이 당시 거리에서 뭐 언쟁 끝에 저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대화가 오가는 와중에 이렇게 폭행까지 휘두르게 된 건지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왜 나랑 결혼 안 해? 너 왜 나랑 결혼 안 해? 하면서 저렇게 폭행을 한 거예요. 자, 이게 연인 간에 과연 저런 폭행이 있을 수 있는지 두 번째. 그러면 이것도 폭행 범죄이기 때문에 동기가 중요합니다. 동기가 뭐냐고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이 관악경찰서 얘기에 따르면 결혼을 요구를 했다고 해요. 남자가 결혼을 요구를 했는데 이 연인이 결혼을 거절하자마자 이렇게 수차례 폭행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지금 강문희님께서 너 같으면 결혼하고 싶겠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하면 더 잘해야지요. 근데 오히려 막 우산 던지기도 하고 폭행을 행사한 지금 폭행 보면 이게 그 연인 간의 폭행 이상의 지금 폭행이거든요. 프로포즈를 해야지 폭행을 하면 어떡합니까?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너 같으면 하고 싶겠냐고요, 저러는데. 제 말이요. 만약 결혼하기 전에도 저렇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는데 결혼하면 그는 명약 관화한 거잖아요. 또 아니, 폭행이 저렇게 해서 결혼을 했다 한들. 그러니까 그 뒤에 얼마나 많은 폭행이 있겠습니까?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저 데이트 폭력 사건을 많이 들여다보면 저 남자가 나중에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나는 너를 사랑해서 때렸고 나는 그 때리는 순간 나는 너를 때리는 것도 몰랐다. 나도 순간적으로 격해가 때렸으니까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청자 여러분, 폭행은 분명히 가장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딱 이렇게 뜨거운 어떤 이렇게 접시 같은 걸 딱 잡으면 손을 순간 딱 이렇게 놓잖아요. 그게 왠가 하면 사람은 분명히 촉각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을 딱 때릴 때 때리는 순간에 인지가 있으면 이 손을 놓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것은 의지적인 폭행 행동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데이트 폭력 사건 저희들도 많이 들여다보지만 단 한 번이라도 그 반대편 상대방이 손을 요만큼이라도 올렸다면 그날 저는 만나지 않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도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분노 조절 장애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저렇게 때리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근데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덮어서 보여주실 수 있어요? 예, 영상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일단 처음 이제 언쟁이 벌어지는 순간의 상황입니다. 일단 우산을 집어 던지죠. 시작이 됩니다. 자, 건물 입구 쪽으로 저렇게 밀쳐서 거의 바닥에 내팽개침을 하죠. 자, 이제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팀장님,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계속 느낀 것이 저 여성이 어지간하면 좀 저항이라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냥 저를 보세요. 그냥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상당히 무기력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내용을 보면은 저 가해자가 저 한 번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처음 때리면 여자가 반항하거나 소리칠 건데 지금 무저항을 하고 맞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에도 만약에 반항을 했을 때 그 더 큰 피해가 오고 남자가 또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낫다고 싶기 때문에 저 상황을 보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 전에도 많은 폭행이 있었다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박 변호사님, 네.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항을 하면 그렇죠. 그게 2배, 3배로 오니까 일단 그냥 지금 맞고 가만히 있는 게 이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걸 몸으로 아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기력이 반복된 거예요. 그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혹시나 반항했을 때 더 큰 위해가 온다는 것이 학습됐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인 거고요. 결국 경찰이 지금 불구속으로 수사를 하는데 그 내용은 그겁니다. 아니, 불구속이라고요? 예.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뭐 인정할 수밖에 없죠. CCTV가 지금 떠 있으니까. 합의가 피해자하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영장은 신청하지 않는다는데 저희가 이미 사건 반장 계속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죠. 학습된 무기력이 있는 이 여성 피해자 과연 그 합의한다는 게 진심의 어떤 본의에 의한 합의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수사기관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저런 폭행이 반복될 여지도 있고요. 연인 간의 폭행이라는 게 이 그냥 수사기관의 일반적인 어떤 범죄와 같이 합의가 되면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이젠 지쳤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나라 이 사법체계 지쳤다 진짜. 배관을 타고 가도 구속이 안 돼. 저렇게 길 한복판에서 사람들 지나가는데 막 뭐 패듯이 막 패도 불구속이야.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게 반의사 불벌죄의 최고의 폐해죠. 이게 단순 폭행이라고 봤을 것 같아요. 경찰은 단순 폭행이면 피해자가 처벌에 불원의 의사 표시해버리면 이 사건 아예 없어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냥 지워지는 사건이라고요. 그러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해자가 사후에 반의사 불벌, 즉 처벌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 사건이 없어지니까 지금 합의 중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는다는데 정말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은 반의사 불벌 제발 좀 폐지해 주세요. 이 반의사 불벌이 있으니까 경찰도 수사 제대로 못하고 검찰도 제대로 영장 청구 못하고 법원도 제대로 영장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데이트 폭력 사건에 남녀 간에 있었던 밀접한 관계를 생각한다면 제가 봤을 때 데이트 폭력도 다른 사건과는 달리 반의사 불벌 좀 폐지했으면 좋겠다. 가정 폭력도 반의사 불벌 폐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좀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예 이게 진짜 언제까지 저희가 이렇게 같은 내용을 계속 전해드려야 될지.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별별 상담소 분위기 바꿔서 이어갑니다. 남편의 잘생긴 외모와 열정 넘치는 성격에 반해서 연애 1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됐다는 박 씨.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해 보였던 남편에게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백패킹 광이었던 건데요. 남편은 여름이건 겨울이건 텐트를 짊어지고 산이나 강, 바다 등 무작정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게다가 가끔은 오지로 떠나는 경우도 있어서 연락이 안 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박 씨의 출산 날에도 백패킹을 떠난 남편. 연락조차 되지 않아서 박 씨는 아이를 혼자서 출산했다고 합니다. 박 씨는 아이가 있으면 남편이 가정에 충실하겠지라는 생각에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여전히 가정을 돌볼 생각이 없는 남편에게 점점 실망만 커진다고 하는데요. 가정보다 취미 생활이 우선인 남편. 박 씨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 남편의 잘생긴 외모에 반해 그렇습니다. 일단 외모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예. 자, 이 백패킹이라는 게 요즘 좀 뜨고 있는 취미 생활인 것 같은데 텐트 이런 거 다 짊어지고 오지 같은 데 가서 혼자 텐트 치고 그런 유튜버들도 좀 많이 봤는데 우리 백다희 아나운서도 이런 취미가 혹시 있어요? 저는 최근 들어서 저의 취미는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를 확인하는 건데요. 제가 이 기회로 구독 방법을 또다시 한번 홍보해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검색창에 사건 반장 양원보를 검색하시면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라고 애절하게 외치고 있는 양원보 앵커가 보이는 영상이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동영상 밑에 사건 반장 로고와 구독 버튼이 보입니다. 여기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구독과 함께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혜가 말이죠. 오늘따라 좀 되게 아름다워 보입니다. 예.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말 나온 김에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건 반장 독립 채널 구독자 수 28,800명. 어제 방송 때는 2만 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벌써 하지만 뭔가 좀 아쉬워. 2% 부족합니다. 오늘 방송 중에 3만 명 한번 넘어 보시죠. 제가 클로징 할 때 가족 여러분 3만 명 넘었습니다라는 이 낭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백다희 아나운서는 아무튼 수고하셨고. 자, 본격적으로 우리 이자연 기자도 무슨 취미 같은 거 있어요? 저 취미요? 저는 사실 혹시 식테크라고 혹시 아세요? 몰라요. 약간 그 비싼 식물들을 키워서 자, 죄송합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3만 명이 넘었습니다. 야, 진짜. 와, 진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세요. 5만 명 부탁드리죠, 그냥. 5만 명? 깔끔하게. 예. 오늘 5만 분을 넘기는 좀. 네.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죄송해요. 이 기자 얘기하세요. 취미가 뭐였다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그런가요? 일단 제 취미는 식물 키우는 게 취미인데 예. 이게 그냥 식물만 키우는 게 아니라 좀 비싼 식물을 사다가 잎 하나를 더 내서 이 잎을 잘라서 뿌리를 내서 팔면은
쏠쏠하게 용돈벌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테크가 저의 요즘 취미입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네요. 알겠습니다. 자, 연애할 때 말이죠. 남편이 백패킹 취미가 연애할 때는 없었던 거죠. 그렇죠. 없었던 거죠.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이 둘이서 한번 이렇게 백패킹을 갔다가 너무 좋아서 이제 이 남편이 같이 보통 부인이랑 같이 다녔었는데 근데 이제 아내는 못 가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도 혼자 계속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건 거죠. 이 둘은 지금 독서 동호회에서 원래 만났던 건데 이 당시에 남편이 외모도 훤칠하고 말도 잘하고 열정적인 모습도 있어서 근데 무엇보다도 독서라는 공통 취미가 있어서 둘이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연애 시절에는 백패킹이 아니라 주로 도서관이나 책방 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일에 가끔씩 남편이 여행을 다니기는 했는데 이게 주말 되면 다시 돌아와서 데이트를 하니까 문제가 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독서 동호회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오빠가 책 좋아하는구나 했는데 이런 줄은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적인 데이트를 했던 거잖아요. 정적인 독서. 그리고 막 언변이 좋아서 이제 좀 어떤 외모도 좋고. 그래서 사랑에 빠졌다는 건데 이 문제는 신혼 때 이제 백패킹을 한번 했다고 합니다. 부부간에. 근데 좋은 게 부부간에 이렇게 같이 가면 얘기도 많이 하고 부부 사이가 돈독해져서 아주 백패킹이 둘 다 같이 하는 게 좋았는데 문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는 몸이 무거우니까 그렇죠. 가기가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못 가겠다. 근데 남편이 가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혼자라도 좀 다녀와라 라고 얘기를 했고 남자 혼자 지금 취미를 자꾸 이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큰 문제로 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임신한 아내가 오빠 혼자라도 다녀와 그러면은 그렇다고 그냥 무작정 가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복선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오빠 혼자 가 아니면 자기 혼자 가 이 말은 너 절대 가지 마 이런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그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건데 가 오빠 이 말은 나 좀 지켜줘. 사실 뭐 다들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임신하고 나면 출산일이 다가오면 언제 출산이 될지 출생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혼자 갔어요 지금 보니까. 예. 근데 이 출생을 앞두고 이 남편이 주말에는 2박 3일 그리고 연휴가 끼면 최소 일주일을 어떻게 뿅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래 진짜. 부인의 입장에서는 오빠 갔다 와도 좋아, 자기 갔다 와도 좋아란 말이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닌데 너무 이 남자가 순진한 건지 아니면 부인을 사랑하지 않는 건지 저도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날은 상관없는데 출산 날에 팀장님 출산 날에 간 건 아니고 출산 예정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사실은 그 백패킹 동호회원들 약속을 지켜야 된다면서 떠났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돌아오는 날 3일 지나면은 애가 나니까 걱정 없어 갔는데 이게 사람이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 예정일보다 4일 전에 먼저 출산하게 된 거예요. 연락하니까 연락을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혼자서 구급차 불러가지고 병원을 갔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와서 돕긴 했어요. 그리고 출산 후에 남편이 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아내가 출산 예정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앞으로 한 10일 정도는 안 갔어야죠. 이건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이 남자 반성을 대단히 해야 돼요. 이거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예. 자, 그러면 일단 기혼 남성 세 분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사모님들 그 출산 때 나는 내 아내의 곁을 지켰다 손. 첫째는 지켰는데 둘째는 지키지 못했어요. 방송하느라. 아니요, 방송이 아니고 제가 군에 이제 근무할 때인데. 군에. 첫째는 이제 좀 난산이 돼서 갔는데 이제 있었고 둘째는 그렇게 빨리 나왔습니다. 둘째는 제 홍천에서 제가 장교로서 근무할 때인데 뭐 그때 위반 한 3번 정도를 했어요. 무슨 위반? 가속 위반을 홍천에서 대구까지 갔었어요. 난 속도 위반해서. 속도 위반했죠. 아니 그 속도 위반 말고. 결혼했는데. 그렇죠. 결혼하니까 속도는 없죠. 그래서 기억을 합니다. 예. 자,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자, 승현님은 왜 곁을 안 지키셨어? 병원에는 있었는데 제 때는 그 안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진짜요? 예, 저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요. 저는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아이가 출생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봤던 거죠. 그리고 저희 집사람 얼굴이 이렇게 둥그렇게 보름달 돼 있는 모습을 보고 그럼에도 이쁘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 자, 이 기자. 그런데 말이죠. 일단 이 정도 되면 말이죠.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
출산 사건으로 박 씨가 굉장히 화가 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백패킹 아예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어허. 그런데도 이 남편은 오히려 이게 집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건 무조건 해야 행복하다. 이러면서 백패킹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남편 말로는 이제 일주일 동안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나 혼자만의 힐링하는 시간을 좀 갖는 게 난 필요하다. 이 시간마저 없으면 나는 너무 무기력할 것 같다. 이렇게 박 씨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또 당장은 지금 아이 때문에 다 같이 백패킹을 갈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아이가 좀만 더 크면은 우리 세 식구가 같이 도란도란 같이 백패킹 가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얘기까지 꺼냈다고 합니다. 아, 팀장님 보니까 말이죠. 약간 자유로운 영혼과인 것 같아요, 남성이. 그렇죠. 예.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 좀 충실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백패킹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도 혼자 다니는 거 위험한데 제일 중요한 거 가정의 일이 최선이다. 두 번째 자기 취미를 아내하고 나눠서 해라. 아하.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예. 제가 그 친구들하고 프렌즈 투어를 좋아했어요. 뭔 투어요? 프렌즈 투어라고 아십니까? 아, 프렌즈 투 친구. 아, 친구들. 그렇죠. 예, 내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예, 아무튼. 그걸 좋아했는데 결혼한 뒤에는 아내가 가지 말라고 해서 요즘은 취미를 바꿨습니다. 뭔지 아세요? 친구들과 절교? 아니, 친구들하면 가끔 보고 허락하에 또 하나 뭐냐면 소파에 누워서 과자를 먹으면서 넷플릭스를 본다. 아. 그러다가 와이프가 자기 뭐해 그러면 벌떡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런데 말이죠. 이들 부부에게 더 큰 갈등이 생기는 뭐가 있었죠? 자, 이 주말에도 이제 백패킹을 가니까 이제 아이는 이제 혼자 엄마가 봐야 되겠죠.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아이가 아팠습니다. 가장 힘들 때가 아이가 열 많이 날 때가 가장 힘들거든요. 뭐 초보 엄마 아빠 아니겠습니까? 네. 열이 39도까지 올랐고요. 남편이 연락을 했는데 당연히 연락을 안 받았고요. 그래서 응급실에 본인이 직접 아이를 이제 업고 세상에. 갔는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SNS를 잠깐 켰는데 아이를 돌보다가 남편의 백패킹 사진이 안 돼. 태그가 돼 있었어요. 그것만은 안 돼. 혼자 간 줄 알았는데 보면 저기 보면 보이죠? 남자들 여자들 둘. 네 쌍쌍 명 파티? 쌍쌍 파티. 아, 그렇게 표현하실 수는 없죠. 아, 예, 뭐 네 명에서 백패킹 여행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는 아이가 아파서 응급실에 왔는데 그래서 이 사진 보고 화도 났고 또 한편으로는 외도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도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딱 듣는 순간 자유로운 영혼인 줄 알았는데 약간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립니다. 자,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아이가 아픈데도 연락 두절 이혼해야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취미가 우선인 남편이에요. 남편 입장에서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취미가 너무 극단적이거나 이럴 때 이제 이혼이 가능하냐 이 부분인데 우리 민법에는 이제 이혼 사유로 6가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유코인,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에 이게 해당하느냐. 근데 사실은 뭔가 몰두했을 때 종교도 많이 몰두했을 때 집안을 돌보지 않을 때 이혼이 된다라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취미도 이제 상당히 과한 경우 그 취미가 가정생활에 파탄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라면 가능성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이 사안을 봤을 때 백패킹을 하는 것을 갖고 이거를 갖고 그냥 완전히 이혼 사유로 연결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이제 외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아내랑 그런 부분들은 좀 얘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팀장님부터 30초, 딱 30초씩 그 30초 넘으면 저 바로 끊을 거예요. 자, 시작. 남편분, 취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이니까 가정을 위해서 취미를 조금 낮춰라. 아니면 저처럼 확실하게 바꾸시면 됩니다. 자, 승희님. 마음 떠났네요. 누가? 이거는 그 남자가. 남자가. 예, 아. 그냥 이거 계속하면 저는 이만큼 벌어질 것 같아요. 남편 행동 바뀌지 않으면 여성분 중요한 결단하시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정신 차리셔요. 어른이 돼가지고 가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을 챙긴 다음에 또다시 백패킹을 해도 되는데 가정을 팽개치고 백패킹하는 거는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주객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예. 자, 제가 이재현 기자는 그냥 건너뛰려고 그랬는데 저도 할 말 있어요. 딱 그랬어요. 무슨 말? 아니
아이는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같이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미도 좋지만 아이 문제만큼은 좀 같이 부부분이 같이 이렇게 해결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구독자 제가 아까 3만만 넘게 해주세요. 35,600명. 와 진짜. 별별 부탁하는 김에 5만 부탁하십시오. 그건 좀 안 되면 또 4만. 네, 4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만 갈까요? 4만. 좋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첫 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픽업 트럭 한 대가 가게 유리문을 들이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충돌 사고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이상하죠. 이 픽업 트럭이 후진을 하더니 다시 한번 가게 문을 들이받고요. 이 차에서 내린 남성이 옆에 서 있던 표지판까지 내던집니다. 이거 좀 심상치 않습니다. 네, 강도입니다. 이곳은 주류 가게이고요. 강도 일당들이 다시 한번 자동차로 가게 유리문을 들이받자 유리문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이후에 이 강도 일당들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ATM 기계에 체인을 둘렀고 이 체인을 픽업 트럭에 연결했습니다. 결국 ATM이었구나. 맞습니다. 이들이 차를 전속력으로 몰아 ATM 기계를 끌어보는데요. 기계가 바닥에 단단히 고정돼 있다 보니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강도 일당은 차를 이용해 계속해서 ATM 기계를 끌어냈고요. 네 번째 시도 끝에 ATM 기계 안에 있던 현금 보관함을 빼냈습니다. 가게 주인은 어떻게 됐어요? 이 상황을 몰라요, 다 알고 지금? 있었습니다. 당시 이 상황을 CCTV 영상을 통해 지켜보고 있었고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강도들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뭐? 가게 주인이 경찰에게 줄 CCTV 영상 복사본을 준비하는 사이에 이 경찰관들이 사라진 겁니다. 부서진 가게 문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던 가게 주인은 아내와 함께 트럭 안에서 밤을 보냈는데요. 아이고야.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다른 도둑들이 나타나서 가게 안에 물건을 훔쳐서 달아났다고 합니다. 좋아. 그러니까 하루에 2번이나 절도 피해를 입은 거죠. 세상에. 평생 이 동네에서 살아온 가게 주인은 이 일로 지역 경찰들에게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게 두 번째 강도. 아직도 피해를 복구하지 못해서 가게 문을 못 열고 있다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아이고, 차. 다음은 미국 루이지애나주 이어갑니다. 네, 멕시코만에 미국 해안경비대가 출동했습니다. 구조용 바구니가 헬기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침몰 직전이었던 어선에서 구조된 사람들, 헬기 안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손을 맞잡는 모습입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 세 사람은 이날 낚시 여행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배가 침몰하면서 멕시코만에 좌초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상어 4마리가 이들 주위로 몰려들었고 와우. 이 사람들은 6-7시간 동안 상어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다친 사람 있어요? 이들 중 2명은 손을 다쳤고요. 1명은 구조 당시 저체온증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중국으로 이어갑니다. 자, 이거 회의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는 어느 학술 회의 중인데요. 자, 하상회의 중이던 남성 옆으로 파란색 옷을 입고 있던 여성이 등장하더니 갑자기 뒤에서 남성을 껴안고 뽀뽀를 하기 시작합니다. 남성은 좀 당황했죠. 카메라가 켜져 있다는 듯이 화면을 가리키자 여성은 다급히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회의 중에 뭐 하는 짓이야, 남사스럽게. 안 되죠. 하상회의 중이라는 걸 여성은 몰랐던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남성도 머리를 극적이고 있는데요. 저 남성,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를 프로그램에 이끌고 있는 베이징 공대 교수, 중국 최고의 과학자입니다. 나오고 있죠. 놀랍게도 화면에 등장한 여성, 물론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막 얼굴에다 뽀뽀했던 그게 자기 와이프가 아니에요? 난리 났어요. 이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어떻게? 여성에 대한 신상 정보가 빠르게 펴지고 있습니다. 이 여성 베이징 공대 첨단구조기술연구소의 박사우 연구원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여성 물론 기혼입니다. 기혼 남녀의 애정행각, 그것도 중국을 대표하는 과학자의 불륜설 일파만파 확산되고 베이징 공대는 자체 조사에 착수를 했다고 하고요. 좀 좋아. 지난 10일 베이징 공대는 공식 조사를 시작했고 사회적 우려에 따라서 조사 결과는 적당한 때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 불륜 실시간 중계.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자, 여자아이가 출렁다리 위를 걷고 있죠. 겁에 잔뜩 질린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다리를 걷는 아이. 울음이 터진 것 같아요. 오, 많이 무서운 모양이에요. 자, 빠졌어. 남성이- 밑에 빠졌어. 어떡해. 그걸로 이게 출렁다리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아이고. 아이, 참. 이게 아이가 이리저리 튕기다가 다리가 이청거리면서 결국은 아이는 난간 놓쳤고요. 나무 판자 사이로 그만 추락했습니다. 당시 아이 다리 아래에 설치된 그물망에 떨어져서 큰 부상은 아이고,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충격적인 거. 그게 뭘까요? 몰라요. 영상 속에 아이와 다리를 막 흔들던 남성이 아빠라는 거예요. 아이고. 아빠가 세상에. 어린 딸을 겁주기해서 돈 왼수네, 없는 왼수. 장난을 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영상이 논란이 된 후에 남성을 향한 비난이 끊이지 않자 당연하죠. 중국 당국은 웨이보에 자녀 안전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라는 권고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 뭐 부탁드리는 김에 지금 36,800명. 왜 4만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38,000까지만 좀 어떻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자, 유튜브 검색창에 사건 반장 그리고 일단은 제 이름 저렇게 2개를 넣으신 다음에 검색을 하시면 저 영상이 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건 반장이라는 저 엠블럼 저거를 저기 보시면은 저 밑에 옆에 구독 버튼이 있는데요. 저거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일단 꼭 눌러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채널 구독자. 예. 자,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10만 돌파해서 실버 버튼 언박싱 가자. 저희는 내일도 본방전 4반 가족회의. 본방은 별이 6개 판,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